정말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공천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서 민생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박정호 기자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과를 못 먹고 있잖아요. 사과 10,000원짜리 사과 보셨죠, 신인기 변호사도. 네. 10,000원짜리 사과. 네. 사과값이 떨어질 줄은 몰라. 과일을 못 먹겠어요. 교수님 왜 주신다면서요, 과일 좀 저한테.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네. 저는 사과 얘기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과. 그리고요, 왜냐면 제가 어제 뭘 봤냐면 그 트럼프가 요즘 이제 선거운동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물가, 거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내수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우리보다 네. 훨씬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 계속 뭐 얘기한 줄 아세요? 계속 베이컨 얘기해요. 베이컨? 어디 가나 베이컨. 베이컨이 5배 올랐다고. 베이컨이 미국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많이 먹는 음식 중에 미국에서 하나. 오래 사셨죠? 13년 살았죠. 13년. 물론 저는 김치를 먹었습니다. 베이컨 대신. 네. 그러나 미국인들은 시리얼 베이컨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베이컨 얘기를 해. 왜 그러겠어요? 자극하는 거거든. 근데 저는 우리나라 민생 너무 아니 경제가 진짜 힘들어요. 뭐 두 분도 아시잖아요. 시장 가보고 마트 가보면 정말 뭐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금방 1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경도 안 써.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연 민생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대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민생보다 사실은 네. 뭐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군사 보호시설 네, 해제, 풀고 구역 해제하고 이것도 얼마나 위험한 그린벨트 일입니까? 풀고. 근데 그것도 약속도요. 제가 볼 때 법이 통과돼야 되고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막 남발을 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행되려면 한 몇 년씩 걸리는 거. 본인 임기 끝난 뒤에도 그런데도 막 남발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부각시켜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사과 얘기. 힘들어요. 사과 얘기 계속해야 돼요. 10,000원짜리 사과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얘기. 나한테만 하시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예. 의료 대란도 그래요. 저는 물론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겠다, 뭐 처벌하겠다, 아니면 의사 면허 다 박탈하겠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뺑뺑이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급실 못 가가지고 의사가 없어서 못 가요 지금. 어디선가는 또 한 분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하면 이게 지금 저는 거의 막바지 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의대 교수들이나 이제 현장에서 좀 떠나있던 분들이 펠로우들. 현장으로 다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힘들고. 간호사들은요 원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법적으로 그게 위법이래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의료 시술을 하면 안 되게 법에 돼 있대 의료법에.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만약 막바지까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냐. 그러면 이렇게 밀어붙이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는 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총선에서 이 문제가요. 저는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심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빵점이에요. 빵점.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공천 때문에 이게 지금 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공천 끝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들어가면 민심 또 민생, 이 경제 문제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저는 사실 민생 문제 너무 심각하고요. 전 다 동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노동연금 문제라는 것이 다 인구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사회구조 대개혁에 대해서 말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문제일 것 같고 저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넘어서 저는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네. 뭐 민생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가 없이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나라를 좀 좋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뭐 양평 문제도 다 묻혀버렸죠. 거기다가 지금 뭐 이태원 참사도 네. 지금 뭐 다 자기 사람 지키고 있죠. 제일 심각한 것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자기 사람만 지금 지켜주고 있고 더 마지막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도 자기 측근 배우자 감싸느라고 거부권까지 쓰면서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본인 스스로 짓밟아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용도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잘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권 심판 강조를 더 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 댓글 중에 동희님께서 네. 신은규 변호사님 민주당과 함께 합시다 이렇게 예.
심판을 위해. 저도 지금 상준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 중인데, 근데 뭐 심판이라는 게 영입 제안 받으셨어요, 지금. 같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 위치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그 분노를 저는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님이 박정우 기자 응원합니다라고. 아유 그럼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제 응원 댓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 가는 댓글. 네. 올겨울에 사과만 못 봤습니다. 화음님 댓글 주셨고. 사과 계속 얘기해야 냥이님 저는 배가 먹고 싶어요. 너무 비싸요. 사과 배. 이게 좀 와닿거든요. 그럼 와닿죠. 일단 난방비 문제. 네, 난방비.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많이 아, 올랐어요. 그 엄청 금리 올랐어요. 문제도 심각합니다. 금리. 그렇죠. 이자를 2배, 3배 내기 때문에 맞아요. 심각하죠. 이게 내릴 듯 말 듯하면서 못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네, 못 내려. 내릴 수가 없잖아요. 미국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지금 부상을 하고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공천 얘기. 네. 그러니까 저희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하도 언론에서 쓰고 있고 또 이게 뒤덮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생 경제 얘기를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미래 중년 코너입니다. 민주당은 오십시오라고 계속 신인기 변호사를 향한 러브콜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결정하실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정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짜깁기해서 네, 영상을 짜깁기.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딥페이크 영상으로 지금 퍼져서 딥페이크 영상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대서 특별히 됐어요. 이게 잘못된 보도죠. 잘못된 보도였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을 네.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제 물론 그렇게 연결해서 말한 적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이거는 만들어진 가상이다. 가상으로 편집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영상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서 했던 말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만든 사람이 필요한 만 모아가지고 사과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퍼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원래 영상은 뭐였냐면 저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 보복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짜깁기 영상 만든 건 뭐냐면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딱 지금 상황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광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는지가 이 사안 하나에 전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 우리 최진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값이나 민생 경제는 좀 진지하고 네. 이런 풍자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거꾸로 하거든요. 풍자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요 지금.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누가 나와서 성대모사를 하면은 그 사람도 지금 너 딥페이크다 이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짜집기 영상에도 공감을 보내는 것은 지금 그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 여론의 부정평가를 반영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죽자 살자 달려들잖아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그 풍자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는 굉장히 옹졸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후보 시절에 어떤 얘기했는지 지금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SNL 나가서 어떤 얘기했는지 저희 화면 보시면 네. 여기 주 기자가 간다. 네. 주현영 기자가 네. 후보 시절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풍자 마음껏 네. 해라 그 권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안에 괄호가 쳐 있었나 봐요. 뭐라고? 단 내 기분만 안 나쁘게 해라 이렇게.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기분 상해죄로 자꾸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저 어떻게 표정을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와서 거짓이잖아요. 저게 드러난 건데. 지금. 그러니까요.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옹졸하죠, 우리가 옹졸. 계속해서 입틀막 정권이다. 입틀막 계속 하고 있다 해서 뭐 입틀막에서 끌고 나가는 이 강성희 의원 끌고 나가고 카이스트 졸업생 끌고 나가고 의사. 또 그 전에 의사 네, 그렇죠. 이면택 의사 이제 네, 끌고 나가고 네, 이런 네. 걸 보면서 입틀막 정권 오프라인에서 보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입틀막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압수수색을 했다니까 압수수색을. 그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 그것도 네.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든지 풍자할 수 있고 그건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편집된 영상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깁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상.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뭐 딥페이크는 AI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얘기한 게 없는, 얘기한 적이 그렇지. 없는 그걸 그거를 만들 때 딥페이크라고 하는 인공지능 거야. 만든 거. 근데 그걸 딥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걸 즉시로 또 긴급하게 차단한 것도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독재 국가나 있을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진짜?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풍자를 못하게 하는 정치 권력을 그러니까 풍자와 해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고 웃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예.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듣기 싫은 얘기들이 올라오면 듣기 싫다 이런 건데 사실 저 영상은요 윤석열 대통령 도와주는 영상이에요. 사과는 안 했지만은 저 영상에선 그래도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께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했나 보다 해서 오히려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상인데 뭐 풍자와 해악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최진모 교수님 계속 이제 놀리고 풍자하고 그래도 웃음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최진모 교수님한테 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은 왜? 권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권력이 풍자와 없어요. 해악은 권력자에 대해서만 허용이 그렇네요. 되니까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 권력도 없는 나한테 권력이 왜 이러세요? 없으시기 때문에. 박 기자님. 알겠습니다. 돈진봉 지각봉 뭔 이런 거 소리야. 안 하겠습니다. 당분간 안 해야겠네요.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권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얘기를 예, 또 해야겠는데 예, 뭐죠? 그 스트레이트에서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 나왔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네, 네. 거기 이제 제 인터뷰가 2개가 들어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몰래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도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냐, 취재 윤리 맞냐 없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원론적 얘기를 했어요. 뭐 김건희 네. 여사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제3노조라는 거 있잖아요. MBC 제3노조에서 성명을 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름을 썼더라고. 나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한 건데. 네.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 뭐 쓸 수 있어요. 좌파 편향 최진봉 교수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편향적이래. 이것 보세요. 성명서를 쓰려면 사실관계 잘 확인하고 써요. 나는요. 2017년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뭐 하셨어요 뭔 그때?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교수했지 뭐해. 그럼 잘못된 팩트가 틀려요. 틀렸네.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웃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성명서를 내. 제3노조라는 곳에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내가 문재인 정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던 사람이라 편향적이래. 근데 나는 위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건 뭐 금방 보면 아는 거잖아. 이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성명서를 써요. 네. 또 그걸 받아가지고 기사화하는 언론사들이 있어. 난 진짜 팩트 체크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내가 보면서 아니 이거 금방 찾아보면 아는 거잖아. 아니 네. 심의위원회 이름은 다 공개되잖아요. 방송통 심의위원회 찾아보면 되죠. 3년 동안 임기가 있는 건데 네. 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뭘 내가 거기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편파적인 거다. 예. 그러니까 내가 좌파 언론학자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냅니까? 아주 화가 개인적인 나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 얘기해야 돼. 최진봉 화가 TV 나서. 만들어서 하세요.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오마이 TV에서는 공적인 얘기를 좀 아니, 이건 해주시고요. 공적인 얘기잖아요. 이거 성명이 틀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사하고 있는데 고발 주체가 또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더라고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 지난번 바이든 날리면은 이건 또 외교부가 좀 소송하고 네, 있고 그랬죠. 국민의힘이 이 딥페이크 논란에 불려일으킨 짜깁기 영상에 대해서는 또 고발해가서 이것도 조사하고 있고 이거 본인 명예훼손 관련되거나 이런 거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건 명예가 보호 가치 있는 명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 해당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예. 법무부 장관 출신이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모든 사안을 다 법대로 하려고 이렇게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좀 안다 그래서 그 법을 자랑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을 늘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좀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진심으로 따지고 진심으로 천착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구나. 옛날에 YS 대통령은 YS는 못 말려라는 책도 나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대중들이 집권자들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녹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공감하면 될 일을 이걸 죽기 살기로 이렇게 법을 들이대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모순 덩어리고 좀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윤석열 정부라는 이 집권 세력은 너무나도 국민과는 동떨어진 사람들, 정말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로 기억이 될 거거든요. 권력이 짧습니다. 이거 5년도 안 되고 이미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시고 정말 진지하게 천착해야 될 문제가 뭔가 사과값
금리 네. 이런 데에 좀 진지하게 좀 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정말 그런 진심 어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에 좀 매달리지 말고. 네. 근데 여론조사 뭐 추이를 보면은 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뭐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모로 여론의 흐름 저희가 이렇게 댓글창에서 보는 사각값 백값 얘기하고 네. 민생 얘기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뭐 공정한 상식이 파괴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은 또 국민의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순항하는 게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천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고 언론에서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또 반발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도 국민의힘 관련해서 그 보도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기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막 삭발하시고 네. 집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있죠. 오면 근데 그거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계속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때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대1 경쟁이 돼요.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천 딱 끝나고 이제 대진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쇄신을 누가 많이 했는지 보지 않겠어요? 새 인물. 새 인물이 누가 더 많은지.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그러니까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공천 갈등의 얘기는 일정 부분 좀 여론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정권 심판론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민생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리고 정권 심판 문제 이런 문제가 부각이 돼서 1대1 구도로 일단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9일 날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 저는 매일. 김건희 여사라고 안 붙이고 얘기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거 이제 재의결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경우가 나오든 여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미칠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아니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특검법을 거부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문제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준 그 권한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여론이 끝까지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 그리고 공천이 마무리돼서 대진표가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여론이 어떤 형태로 바꿀지를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때는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정권 심판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있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아직도 60%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 지지도와 정권 심판 이 두 가지의 지표 중에서 저는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크게 작동하리라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 구도적으로는 야권표가 갈라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 최대한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와야 더 많은 심판과 응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선거 날이 됐을 때 그때 됐을 때는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고 너무 막 나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석이라도 더 이겨서 국회 권력까지 갖고 간다 그러면은 지방 권력과 행정부 권력과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까지 모든 걸 다 장악하거든요. 이 쏠림에 대한 견제 심리, 거부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네. 지금 해야 될 혁신과 성찰,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의 응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의 판단 또 여론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뭐 계속해서 신인규 변호사 민주당 오라는 얘기 글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가 보수의 흔들리죠, 가치를 보수의 가치를 제가 더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네. 보수가 정상화되면은 제가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고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완화된 심판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저는 없어요. 응징. 심판을 넘어 응징. 응징.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치적 심판 플러스 역사적 심판까지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라고요? 여사 안 붙이셨어요? 네, 안 붙였어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 안 붙인 거 올려주세요. 아니, 딥페이크식으로 떼서 떼서. 붙여야 돼. 근데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할지 말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다? 네, 총선 결국에는? 때까지. 결국에는? 결국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양상을 보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방문하는 거 순방 가는 것도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 김건희 여사를 만약에
등장시키려고 했으면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거나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르겠죠. 비공개로. 그러니까 공개 행보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총선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는 공개 행보를 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4월 10일 한 넉 달 정도 네. 공개 행보 안 왔는데 비공개로 하겠죠, 뭔가를.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나온다고? 어떤 뭐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거나 그런 행보는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근데 어떻게 저는요 보세요? 이번에 총선은 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또 강조드리고요. 이걸 가로막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주당이고 하나가 전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데요. 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는 거를 꼭 연결을 시켜서 국민들께 여론전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준석 대표는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 숨겨주고 한동훈 이준석으로 차기 권력 구도로 경쟁 관계를 자꾸 만들어요. 저는 민주당이나 이준석 대표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 그건 꼭 경계해야 되고 자나깨나 모든 문제의 지금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 잘못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 잘못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심판을 넘어 응징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솔따라님, 신은규 변호사님 민주당과 함께 해주세요. 자꾸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러브콜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신은규 변호사가 흔들지 않는 데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